입니다. 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방송 시작하고요. 내일은 또 특이하게도 장중 12시에 또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12시, 내일은 이제 88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전문가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아주 짧고 굵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출석 먼저 부를게요. 네, 투자꾼님 어서오세요. 소니아지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사발님, 직관의 신, 만호님, 네, 어서오세요. 이렇게 어려운 필명들이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복 받으시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풍림부자님, 어서오시고요. 문화어수님, 김앤비님, JH 최님, 이영애님, 메리 스텔라님 반가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몇 년 동안 지옥을 경험해서 그런가 요즘은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장 진짜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2018년도부터 계속 지랄 맞았잖아요, 그죠? 진짜 계속 지랄 맞았는데 요즘에처럼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는 날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잘만 살리면 사실은 이 어려운 날에 버텨왔었던 그 보상을 한꺼번에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주식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60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00입니다. 지가 암만 빠져봤자 마이너스 50%라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에 50%가 아니라 100%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계좌를 꾸려가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2018년 1월 25일. 이제 먹으면 안 돼요. 2018년 1월 25일. 왜요? 그때는 1월 25일이 월급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코스피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합니다.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 진짜 개떡 같았죠. 이때는 얼마까지 빠졌냐면 계좌가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나? 진짜 더러웠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계산 한번 해보자. 생각난 김에.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은 뭐 계속 장이 올라가니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볼까나. 요즘에 돈 좀 만졌죠? 제 계좌에서도 돈 좀 만지고. 돈 좀 만졌어? 괜찮아. 짭짤해요. 오,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네. 그러면 계산기로 해서 한 20%좀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볼게요. 계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15 곱하기 24 더하기 7은 31 맞죠? 곱하기 31은 더하기 20은 원금 지금 592만원 592 빼기 485 592 빼기 485 592 빼기 485는 100만 넘었네요. 나누기 485는 22%. 자, 계좌 수익률 22%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고요. 뭐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더 많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어때요? 22%, 22.1% 할만하지 뭐. 그죠? 자,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였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 진짜 저보다 수익률 더 좋으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좋아요. 내일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뭐. 그죠? 백조 부자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좌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서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다. 장이 개떡 같은데도 손실 나도 괜찮아. 손실 나도 괜찮아. 어차피
장은 내리고 나면 올라가니까. 그럼 내려가는 장에서 계속 사주고요. 올라가는 장에도 계속 사주고요. 이렇게 그 한꺼번에 확 밀어넣는 투자도 나쁘지 않지만 매달 조금씩 적립식 투자를 해도 충분히 재산을 불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종목을 잘 고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방법. 주식 투자의 방법. 네. 꼭 내가 그 저는 포커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는데 그 고스톱, 포커. 근데 고스톱보다 포커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잔돈 해놓고 이제 포커를 치잖아요. 그럼 내가 포커를 꼭 잘 쳐서 상대방 패를 다 들여다봐가지고 내가 돈을 따는 거 아니죠. 뭐예요? 그 방법, 그 분위기 그런 것들만 잘 타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죽어야 되겠구나. 지금은 배팅을 더 때려야 되겠구나. 아, 저 새끼가 뻥카구나. 이런 거 알고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해보면. 아, 저놈은 뻥카를 칠 때 왼쪽 눈썹이 떨려.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할 때 그 보통은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 갖다 모아놓고 이제 그 후배들 갖다 모아놓고 해요. 미안해요. 애들 코 묻은 돈 띄어 먹습니다. 그래서 포커를 치게 되면은요, 저는 말을 계속 해요. 말을 계속 시켜. 그래서 애들 정신 쏙 빼놓고 자기 버릇이 막 나오더라고. 어쭈 이거 봐라 막 그런 거.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장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건데? 뭔데? 막 이런 거. 사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공부하기 좋은 시기죠. 이 추세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쉽고 또 정말 그런 추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니까 정말로 잘 올라가더라. 그러네. 그럼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장은 쉽게 오지 않아요. 이런 장세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네. 2018년도처럼 이런 장세 쉽게 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장세는 항상 기회였죠. 그리고 사실 이때도 중요한 기회의 포인트가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돌발악재고요. 진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작년 연말부터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의 계좌 수익률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저도 계좌 수익률 굉장히 높았었죠. 네, 이때도 플러스 20% 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훅 떨어지면서 박살. 근데 계속 사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면서.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25일날 딱 사지 않아요. 종목이 다 내려가 있고 마이너스면 그냥 막 사버리거든요. 근데 25일날 굳이 사지 않고요.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뭐 26일이든 27일이든 뭐 모양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럴 때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완급 조절 좀 해야 되는 거죠. 장이 계속 올라갈 때는 상승하는 주식들을 그냥 아무 데나 막 사고 싶겠지만 그 포인트, 기다려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많이 올랐죠? 네. 현대차 그룹주도 뭐 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팔지 말아야 되는 주식들. 네. 팔지 말아야 하는 거. 왜냐면 이 현대차는 분명히 관점이요. 매도해야 될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도해야 될 시점.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매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때와 너무 닮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매도를 안 했을까? 여기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마디를 띄어먹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막판에 쫙 당겨 올라갈 때 팔 때와 팔지 말아야 할 때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건드리시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현대차 뿐만이 아니라 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훅 파고 들어가는 거, 많이 파고 들어간 주식들은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자, 추세를 잠깐 공부해보죠. 네. 종목의 특성. 종목의 특성. 제목은 항상 거창하지. 네.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3000% 빠져서 문제지. 제목은 항상 거창합니다. 그죠? 무슨 대학 수업 받는 것 같죠? 종목의 특성. 주식 종목의 특성. 네.
자, 첫 번째 장. 이제 책표요, 책표. 네. 자, 주식 종목의 특성.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급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급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되돌림이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급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되돌림이 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에요. 왜 우리가 장풍을 쏘기 위해서는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기를 우리가 채워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3년 동안 물지개를 지고서 저 밑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날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물을 갖다가 부어넣고, 그 북청 물장수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뭐냐면 기초 체력이거든요. 보세요. 그 산 밑에 있는 시냇가에서 물을 떠다가 소림사까지 물을 날렸어. 이게 그걸 3년 동안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체력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장풍 확 쏘면은 장풍이 나가겠죠. 근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장풍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그게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주식 초보다 얼마 안 됐다 그랬을 때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 소림사에서 그 무술을 배우려고 물을 날르는 개도 얼마나 열받았겠어. 맨날 물만 날르려고 그래 이씨. 네, 장풍 배우고 싶은데 소림사 뭐죠? 그게 18나한인가? 네. 그 뭐예요 그거? 18가지. 그 막 이렇게 나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소림사에서 그 무술 배우고 싶은데 맨날 물만 날래 이씨. 막 그래갖고 투덜투덜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 짜증나. 언제 올라가는 거야? 막 화나죠? 화나는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되돌림이 있겠네? 반드시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급락 시기에는요. 급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해요. 네. 초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초보자들은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쩜? 그럼 어떻게 해요? 초보자들은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나? 급락을 시작하면 매도하나요? 매도하나요? 아니지. 강제로 매도되는 경우는 있겠죠. 매도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톡 간다. 와, 무서워. 근데 대부분 물려서 톡까지 못해요. 네, 톡까지 못합니다. 톡까지 못해요. 물렸는데 떨어지기 전에 뭐 어떻게 해? 네, 떨어지기 전에 알고 팔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떨어지기 전이 언제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네, 턱까지 못합니다. 못 도망가. 도망 못 가. 확 그냥 물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 물리지. 네, 물려서요. 물린 다음에 계속 사요. 계속 삽니다.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네.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그 회사 인수하려고 하냐? 진짜 회사 인수하려는 그런 느낌 같아요. 막 그냥 계속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부어요. 네. 아까워서 절대 못 팝니다. 물려요. 진짜로. 수익이 만약에 내가 5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변동성 때문에 폭락을 했어. 그리고 플러스 30%가 됐어. 그럼 그 20%가 사실은 그냥 생각 안 하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못 팔고 있다가 마이너스가 떨어져.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났었는데 마이너스 났네, 열받네, 그러면서 더 개겨요. 그럼 더 많이 빠지죠.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조급한 거예요. 이제 플러스 50%짜리가 마이너스 30%가 나오면 열받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막 사요.
비중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진짜 그 회사 인수하려는 목적, 대주주 되려는 목적, 뭐 그런 식으로 매수들을 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매수하는 것 같아.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집어내고요. 나쁜 주식에다가 좋은 주식 팔아가지고 나온 돈까지 다 갖다 부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적립식으로 내가 생각했었던 부분에서의 어떤 꾸준한 매수가 아니라 그냥 왕창 팡 왕창 팡 없는 거 갖다가 팡 빚내서 팡. 근데 주식은요. 그런데 주식은 네 빨리 올라올까요? 절대 안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은 네 어떻게 해요? 돈이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의 시작. 빠바바밤 하는 거죠. 네, 비극의 시작. 그냥 막 하늘에서 번개 치는 거야. 꽝꽝. 엊그저께 번개 치는 거 봤죠? 네, 꽝꽝 꿍꽝 낑꿍꽝 막 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져.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돈이 떨어질 때쯤 뭐가 되냐면 거의 바닥에 도착합니다. 돈이 떨어질 때쯤. 진짜 짜증나는 게요. 막 사요. 막 사. 내가 하루도 기다렸다가 사고, 이틀 기다렸다가 사고, 막 일주일 기다렸다가 사기도 하고, 그냥 계속 사는데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어. 근데 거의 돈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돈이 없어요. 그럴 때 거의 바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슷했다 이번에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데 말입니다. 네. 내 목소리가 낫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내 성대모사를 꼭 극복하고 말 거야. 내가 그건 하잖아요. 이런 못난 놈. 네. 이런 안 할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주가가 바닥이나 천정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빰빰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바닥이나 천정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가가요. 어서오세요. 유영일님. 반가워요. 주가가 바닥이나 천정에 도착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 바닥입니다. 나 천정입니다. 이거를 광고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광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광고하면 될까요? 나 좀 봐주세요. 주식이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주식이 나 좀 봐주세요. 지금 성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에? 성투사.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지은 필명이 아니라,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요. 우리 고객들이 지어준 거예요. 제가 대신증권대에 있을 때 같이 하셨던 분 계시나요? 그때 저한테 지어주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성공투자 상담사. 그래서 성투사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지금도 그렇겠죠. 네, 같이 고객들하고 상담하게 되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 주식은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투자를 이끌어준 상담사다 해가지고 줄여서 그때 줄임말이 유행했나봐요. 그래서 성투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서 필명을 그냥 뭐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어.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회원님들이 지어준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공 투자 상담사입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실장님하고 불렀는데 내가 실장님이었거든요. 실장님이었는데 옥상으로 따라간 이후에 실장님 말고 성투사가 됐어요. 네. 그때가 좋았지. 그때 사무실에는 사방에 통유리에다가 바깥이 촥 그냥 좋았는데. 책상 하나 딱 내 거 입고 그냥 딱 들어가면 옷걸이 딱 입고 옷 딱 걸어놓고 책상에 딱 앉아서 음악을 틀면서 향긋한 모닝커피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네, 지구사 나오니까 그게 다 없어지네. 젠장아.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성투사 뭔지 몰랐어요. 근데 검색하니까 무슨 성투사 성시 막 이런 것만 나오대. 전 애니를 떠나가지고 TV 자체를 잘 안 봐요. 잘 몰라. 얘기 듣는 것만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주가가 바닥이나 천장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나 바닥입니다. 나 천장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매우 커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항상 주가의 변곡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 주가의 변곡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 계속 오르던 주식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 상투다. 네. 계속 내리던 주식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 바닥이다. 네. 어디 가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 네. 네, 이런 거 어디 가서 안 가르쳐줘요. 유료 방송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무료 방송도 편하게 듣고 계시니까 좋죠. 네. 내가 유료 라이브를 잘 안 해서 네, 무료 방송에서 많이 해드리는 거니까 많이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주 만나는 건 아니죠.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요, 그 자주는 아니지만 꼭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현대차도 볼게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 빙빙빙 내려가다가요.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쯤에서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랬었어요? 돈 많이 버세요? 다행이다. 에라이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변동성이라는 것은요, 몸통이 커지는 걸 얘기해요. 그냥, 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캔들이 작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빠지는 게 갑자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네. 팍 커지는 거예요. 낙폭이 커지는 거. 이렇게. 그냥 살살살 내리다가 빵 하고 커지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이러는 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요, 위에서 그냥 꼬리를 크게 달고 그냥 거래량 빵 터져버리는 거 있죠. 음봉 크게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 우선주를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선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주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지만, 거래량이 적은 기업들은 해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네.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이요. 네. 그냥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항상 일반적이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특수하지 않아요. 네. 특수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도 보게 되시면은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살살살살 가다가 빵 터지는데 재수없게도 여기서 돈이 딱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사실은요, 네. 반대 매매라는 부분들은요, 네.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증거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돈을 다 썼어. 증권사에 전화가 왔겠죠? 증거금이 부족하시니까 돈 좀 더 넣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 돈 없어 배째 이씨. 그러면은 반대매매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반대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가 나오겠죠? 보통은 하한가에다가 매도를 걸겠죠. 그래서 시장가로 매도가 바로 돼버리는데 매도를 걸 거예요. 그럼 매도가 나오지.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의 반대매매가 또 나와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의 반대매매가 또 나와요. 투매라는 게 그렇게 생기게 되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야. 더 빠질 것 같다는 어떤 공포감. 네. 그러면서 주가가 펑 하고 떨어집니다.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면 악성 매물의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악성 매물의 소화요. 네. 왜냐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질퍽거리게요.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어 막. 네, 종목을. 그런데 반대 매매 탁 하면은 주식이 일단 나한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에 매달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게 폭락할 때 네, 누가 살까요? 누가 사는 걸까? 누가 사는 걸까? 보통은 이럴 때 누가 잡냐면 기관이 잡습니다. 기관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수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 누가 매수할까? 보통은 기관이 삽니다. 네, 수급의 역할이에요. 수급의 역할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네,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네, 재등록하세요. 네, 다시 강의 들어. 네,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벼락치기로 봤지가. 네, 수급의 역할은 수급은 세 가지 있잖아요. 기관, 개인, 외국인.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늘 가끔씩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방어 역할은 기관이 하고 상승은 외국인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피날레는 개인들이 장식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요즘엔 이제 개인들이 뭔가 움직임이 좀 달라져서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자, 기관이 바닥에서 무서운데도 사는 이유는 뭘까요? 기관이 강심장이라? 이건 노노노노예요. 노노노노. 네. 기관도 무섭겠지. 왜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바닥에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오, 진짜 싸니까. 그것도 맞아요. 싸니까. 싸니까. 걔들은 주식을 잘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괜찮겠죠? 근데 기관의 역할은요. 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요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고놈도 있고 막. 네, 맞아요. 망하지 않는 걸 아니까도 많은데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죠. 네, 기금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음. 음? 신용이 없는 거 아니냐고 기관들 다 보고 있어요. 신용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거 얼만큼 많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 왜냐면 걔네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얼만큼 달라붙었는지 얼만큼 빠졌는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볍게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연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이렇게 되는 하여튼 연금, 네, 기금 이런 쪽입니다. 네. 아니. 외국인 아니에요.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요. 현재의 정부가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해요?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 주가가 올라야지만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다른 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백발백중 뭐예요? 재선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네. 아, 세금도 맞을 수 있어요. 세금도 장이 좋으면 세금을 좀 많이 걷죠.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인구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치더라도요. 주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났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짜증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정책 왜 이래 이가 막 그리고 뭐 왜 방어도 안 해주는 거야? 경기 부양책 왜 안 나와? 뭐죠? 대부분 화살이 정부에게 떨어져요. 정부한테 막 가서 꽂힙니다. 그러면서 표심이 좀 떨어지게 되죠. 이번 정부 되게 못해요. 이런 거. 네. 열받아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면은 사실 공매도 폐지하라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네. 왜? 그냥 돈 잘 버는데 무슨. 네. 근데 장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자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없애야지 될 것 같아. 저놈들은 돈 벌어 가는 게 좀 짜증나. 주가 하락하는데 돈 벌어 가니까 더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표류하는 내용들이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부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싫어해요. 난 안 돼. 이런 거. 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죠. 야, 주식 좀 사줘라. 네. 그래서 보통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그 통화정책회의 같은 거 열잖아요. 정부에서 정부가 이제 뭐 대통령이 주재하는 어떤 경제회의를 연다든지 뭐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할 때 양적 완화, 즉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 금리를 인하하는 거, 그 외에도요 연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얼만큼 뭐 주식을 집행해라, 매수를 집행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룰렛 속에서 뭐 움직이게 하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요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경기 부양, 주가 부양으로 연결됩니다. 야, 주식 좀 사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증시 부양, 바닥 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는요, 여러분들 잘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게 뭐 찔끔 뭐 10억, 100억 이렇게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그 변동성이 커질 때,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때,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지금이 바닥이구나라는 것이 느낌이 대충 오실 겁니다. 급락 기간이 길수록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바닥 확률이 높죠. 바닥 가능성 높다. 네. 급락 기간이 길수록 이놈들이 정말 신기한 게도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근데 바닥이 될 것 같을 때, 정말 변동성이 아주 커졌을 때, 그럴 때는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진짜로 신기하죠. 네. 제가 시장 시황 이야기 해드리면서 하락했던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급락했던 시점에서 제가 시황 녹음한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이런 것들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자,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은 아닐지라도 조만간 바닥이 잡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되게 해드려요. 그래서 급락장에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종목들 매수하면 맨날 물리기만 하니까 종목에 대한 매수도 확 줄어들게 되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항상 힘들지만 버텨줘라,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종목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기관적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바닥인 것 같으니까 매수를 준비해라. 근데 지금이 바닥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바닥 근처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개인들은 다 갖다 팔았고요. 네, 밑에서 기관들이 받아서 물량을 딱 지지하고 있는데 더 내려갈 일이 없죠. 하지만 이때도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외국인들이 되게 얍실해. 짜증나, 이 새끼들. 네. 말만 통하면 내가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서 내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네. 제임스고 토마스고 간에 뭐 헬로우, 파인땡스 애뇨, 그럼 끝이야. 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만나서 뭐예요? 외국인들 만나면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I'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What's your name? What time is it now? 내가 아는 게 뭐 있냐? Where are you going to now? 뭐 그런 거 있나? 중학교 때 배운 게 난 전부 다야.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이 새끼들이. 그냥 팔지 말라고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놈들은 정말 얄미운 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지들 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들 것만. 그래가지고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던져요. 네. 그냥 막 팔아버려.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개놈 새끼들이. 네. 인정사정이 없어요. 왜? 외국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지금 뭐 애플이나 아마존 막 샀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의 주가가 빠지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아유, 그래도 내가 애플과 아마존을 사랑하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지. 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냥 파는 거야. 그냥 다 갖다 던져버려 막 그냥.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도 입장이 이해가 돼요. 개인과 외국인들 전부 다 입장이 이해가 되지. 당연하지. 네. 무서우니까 파는 거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죠. 그냥 이런 데서 사주는 애들은 누구냐면 기관이에요. 네. 기관도 사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부 눈치가 보이겠죠. 어쭈 안 사냐? 네. 그거거든. 어쭈 안 사냐? 회의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이씨, 또 얼마 사야 되는 거야. 젠장이, 씨. 막. 네. 그런 거죠, 뭐. 그럼 이제 정부가 이만큼 지원해주고, 니들이 막 사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때도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를 해요. 그거를 기관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판도가 바뀝니다. 왜? 계속 팔아도 주가가 안 빠져. 이상한데? 네. 이상한데? 이 생각 들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내가 만약에 100주가 있어. 근데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나는 분할 매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겠다 하면서 팔았어. 근데 막 팔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주가가 안 빠지는 거야. 어떤 생각 들어요? 이게 10,000원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9,000원에도 팔았고 8,000원에도 팔았는데 7,000원 팔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7,200원, 7,300원, 다시 7,000원, 7,200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만 팔지 말자. 외국 놈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이때도 막 팔아요. 네. 근데 어쨌건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고 내가 던지는 물량 많이 던지더라도 다 잡아먹어요. 그럼 또 관망하는 거지. 네. 관망. 맞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본다. 주가가 안 빠지는, 이상한데? 뭐야? 근데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웃기는 게 매도가 줄잖아요. 그런데 기관은 스톱을 못해. 왜요? 안 사냐? 계속 그러고. 야, 김 국장, 그거 안 사냐? 네. 계속 전화가 오는 거. 이게 뭐 사야 되는 거야. 뭐 1,000억 원 사기로 하지 않았냐? 막 그런 거. 안 사냐? 이렇게 되는 거. 안 사냐?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는 줄고 매수는 계속 유입됩니다. 우리 아들이 빵을 구웠나봐. 빵 태우지 마라! 저놈이 빵 태웠어. 에어컨 틀었는데. 네. 하여튼 계속 이렇게 좋아요. 매도는 줄고 매수는 계속 유입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진 시기가 와요. 주가는 어떻게 되죠? 어서오세요, 소피님. 네.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승하죠?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네. 뭐 수급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지?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죠? 항상 그랬지 뭐. 주식 종목에 특성 해놓고 지금 수급을 가고 있어. 이게 뭐 우리 방송의 특징이에요. 내 맘대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꼭 저대로 안 가요. 네. 이거 하다가 많은 거지 뭐. 네, 이거 하다 마는 거야. 이거 하다 끝나. 네. 아무튼 네,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내일도 방송한다는데. 네. 내일 또 해. 그럼 안 되면 뭐. 네.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었을 때 외국 애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난 지금이 이 시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표면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 외국 애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니까. 잠깐만요. 아, 이 냄새 너무 많이 나. 빵 태웠나봐, 이 새끼. 빵 타는 냄새. 너무나. 네. 카톡이 진짜 편하다. 그죠? 야! 에어컨 끄고 문 다 열어! 그랬어요. 냄새. 너무 심해, 이놈 새끼. 네. 그지. 영어랑 걸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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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a girl?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이머징 마켓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외국 애들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구분해서 투자해요. 안전 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자산입니다. 안전해. 예. 뭐죠? 안전한 거? 달러, 금, 채권, 엔화도 포함돼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들 있죠. 원금 보장되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그냥 비교적 안전한 것들,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거야. 망할 염려 없는 것들. 그 이때가 되면 이제 선진국 쪽에 투자를 많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뭐 경기 부양이 나왔든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 증시 부양期나왔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 애들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근데 망할 위험이 있어. 이거는 저축은행 얘기하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토마토 저축은행 저기 일산에 있는 거, 네, 토마토 저축은행에다가 제가 그 이자를 조금 더 받아 먹으려고 거기다 돈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축은행 상황 사태가 한번 일어나면서 이게 지급 중단이 떨어져 버린 거야. 열받죠. 예. 이게 왜냐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보다도 이자가 높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4%대 5%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집어넣었지. 근데 지급 중단이 딱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뭐예요? 금융인이잖아. 그죠?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 이하를 넣기 때문에 다 돌려받았어요. 다 돌려받았지. 근데 여기서 욕심내 가지고 막 그냥 돈 많이 집어넣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 돈을 다 돌려받긴 했습니다만은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가 뭐예요? 시중은행 그 1군, 1급, 1군이라고 합니까? 뭐 제1금융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 KB금융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애들하고 저축은행하고 다른 점이 뭐죠? 자산 건전성이잖아요. 망할 위험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망할 위험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작아. 근데 망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 저축은행들은 뭐예요? 이자가 세요. KB금융이 3%인가 줄 때 저축은행이 4% 5% 줬어요. 5% 이익이면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할만하잖아. 목돈 있으면 갖다 넣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었다가 이게 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무서워 씨. 네, 무서운 거야.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문제 없어요. 다 돌려받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빠. 네, 접근성도 안 좋은데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저축은행에다가 투자를 안 하지. 이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예요. 뭐 가상금리나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인데, 근데 시장이 이게 좀 뭐 은행이 재무 안정성도 막 뛰어나고 망할 염려가 없이 뭐 정부에서 막 다 지원해 주겠대.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게. 근데 너도 나도 막 저축은행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조금 해볼까? 망할 염려 없다는데? 요 생각 드는 거거든요. 망할 위험이 없어지면 위험 자산에 투자합니다.
지금처럼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이머징 마켓. 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 당연하죠. 미국보다 선진국보다 후진국 하면 좀 그렇다. 미국보다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의 이율이 더 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는 개떡 같은 짓거리 벌어진 게 뭐냐면 2018년도에요. 네. 우리가 아주 폭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어. 급락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이때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이게 난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트럼프 네. 2018년도 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다우지수.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그때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 보세요.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네, 여기 다우존스 그리고 우리 증시 볼게요. 여기 어때요? 차이가 확 나죠. 네, 차이가 확 나죠. 왜 그랬지? 이 당시에 나온 게 뭐냐면 금리의 역전입니다.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졌어요. 자, 생각해봐요.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막 뿜어내. 자, 이 연준 저거 뭐예요? 연준을 뭐라고 그러지? 중앙은행. 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가 좋을 때 올리거든요. 금리는요. 시중에 돈이 많다 생각됐을 때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동결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를 역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진국이야.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크냐 한국이 크냐 그러면 미국이 크죠. 그런 선진국 시장이 이런 이머징 마켓보다 돈을 더 많이 준대. 이자를 더 많이 준대.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떡 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축축축축축축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역전이 다시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왔어요. 어제도 안 들어왔고 그때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려 뭐 2조 원대?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요. 일단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해 준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바닥에서 산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산 기관들은 당연히 수익이겠죠. 무서울 때 정부가 시켜서 야 좀 방어 좀 해줘 안 사냐? 그래갖고 샀는데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식을 팔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왔죠. 그 물량을 받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사게 됩니다. 이때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이때 자 바닥에서 일단 매도를 멈췄어. 근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요. 근데 기관이 들어오면서 방어를 했어. 안 빠져. 그러니까 매도 잠깐 멈춰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러면 개인들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주식을 살 것 같죠. 하지만 팔아요. 팝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 요즘에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서 좀 다르긴 한데 이때 개인들은 주식을 팔아요. 왜? 왜 팔까? 본전 와서 또는 손실이 조금이라도 복구돼서. 아,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본전 와서 판다. 예전에 그 펀드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엔 팔더라고. 결국엔 팔더라고요.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밑에 평단가에 다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결국에는 올라오니까 팔더라고요. 나 마이너스 10%였는데 지금 플러스 났어. 팔아야 되겠어. 하고 팔아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주식이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주식인 거예요. 근데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평단가까지 그냥 맞춰놓고 고생은 고생대로고 비중도 커졌는데 손실이 커져 있으니까 열받죠. 그런데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원래 원상복구 되니까 야, 이제 팔아야 되겠다. 본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아버려요. 아, 너무 안타깝지. 이게 언제 그랬냐면요. 2009년도에 그랬어요. 우와, 나와. 2009년도에요. 이제 넘어가서 2009년도 어디 났냐? 여기 있다. 여기요. 2009년도.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요. 네. 다 갖다 팔았어. 여기서 왕창 불렸죠? 펀드들.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서 기관이 받아가지고, 네. 방어를 해주고, 외국인들이 들어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죠? 네. 여기 보면 다, 대부분 이게 정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 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물량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죠. 여기 1300, 1400포인트 여기 라인이 어떤 라인 되냐면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맞춰지는 자리. 평단가 어떻게 맞춰요? 네, 절반 정도 맞춰주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간단하지 뭐. 네. 이렇게 나타나서 밥 팔고 그리고 개인들이 땡겨요. 아, 외국인들이 땡겨요. 쭉쭉쭉쭉. 왜? 계속 매수하거든? 네. 왜냐면 얘는 거칠 것이 없거든요. 네. 거칠 것이 없어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다 팔아요. 개인 다 팔아. 지금은 안 그래요. 원래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응. 개인 다 팔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사요. 주가는 계속 올라요. 결국 상투에서 들어오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게 반복이야. 네. 그래서 바닥은 기관이 잡고 상승은 외국인이 하고 마지막 피날레는 개인들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망가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학개미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뭔가 좀 다르더라. 네. 팔지 않고 계속 사기도 하고. 네. 본전에 팔고 이제 사야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그런 사람 많죠. 살아갈 때는 죽어도 안 사. 왜냐면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 아우 그냥 막 네. 내려가고 있으니까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사야 되는데 저도 얘기해드렸죠. 하이닉스 이런 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내가 지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네. 내가 증권사 있기 때문에 주식을 나는 못 샀잖아요. 근데 너라도 좀 할래? 그래갖고 이게 2만원대 추천해가지고 그렇고 네. 지인한테 이걸 사라고 그랬거든. 안 샀어. 안 샀다고. 그러더니 그게 언제 몇 년 전이 요쯤 맞나? 요때쯤? 네. 지금 살까? 네. 너 그거 안 샀어? 그랬더니, 그때 안 샀어. 지금 사면 안 되니? 네. 야, 지금 사면 언제든지 가긴 가겠지. 근데 너 그거는 기회가 그게 아니다. 네.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어요.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네.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매수 못해. 무섭거든. 보고 있으면 무섭거든. 초보자들도요, 주식 계속 내려가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다 돈 벌었다, 다 좋다 하니까 어떻게 해? 바글바글. 야, 쟤도 돈 벌고 쟤도 돈 벌었대. 선수야, 선수. 어떻게 선수인지 알아요? 내가 전문가잖아. 근데 명색이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지만 나 전문가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고 주식을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내가 전문가 활동만 무려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합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내가 이 그 주식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가르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이거 이래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나 할 말이 없지. 그죠? 근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모르겠어, 나는.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백날 주식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네. 어디서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기관이, 외국인이, 현재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은 뭔지, 누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평균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면 답 없는 거야. 백날 주식 쳐다봐도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어. 근데 아는 척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대단해 그냥 말이 청산유수야. 너 전문가 아니야? 야, 공부 많이 했네. 네. 공부한 만큼 수익 나야 되는데 참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끝나버렸네. 내일 다시 해요. 네, 내일 12시에 우리 88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무료 방송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이어서 하든가 뭐 할게요. 네.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못하고 수급으로 해서 끝나버렸냐? 뭐야 이거? 네, 늘 그랬지 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씨.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주식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관들의 물량들을 흡수해주고 있죠. 난 그래서 아직까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해도 될까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 정상적인 추세로밖에 돌아온 게 없어요. 아니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이해되세요? 회복은 사실 치지 않아요. 주식의 바닥은 여기서 잡혔거든요. 여기에서 잡혔어요. 이거 보세요. 주식의 바닥은 여기서 잡혔다고요. 의? 이해되세요? 이게 언제? 무역 분쟁 한참 지나갔을 때요. 네. 기관들 사기 시작했잖아요. 얘네들도 사고 싶었겠어? 못 샀겠지. 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관들 들어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바닥이에요. 끝났어요. 이 수급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되면 그냥 지르시면 돼요. 겁먹지 마. 아시겠죠? 쫄지 마. 쫄지 마세요. 네. 근데 지랄하고 이 개떡 같은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쌍놈의 이거 네, 이 코로나가 네,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다 개떡 진짜 개털됐죠? 네. 진짜 개판 됐는데 뭐 사실 이거는 급락이고 이제 급작스러운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추세를 치지 않아요. 네. 바닥은 여기서 잡힌 거예요. 원래 추세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원상 복귀 원래대로 가야 될 길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세요? 보너스라고 했죠. 보너스. 시장이 우리에게 준 선물. 근데 무서워서 여기서 도망쳤다? 네. 회사에서 자 이번 달에 보너스 나갑니다. 근데 보너스 안 받아. 사표. 딱 이건 똑같은 거야. 아깝잖아. 네. 보너스는 받고 퇴사를 해야지. 보너스 받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너스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급락이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항상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 정상적인 추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흐름으로 간다라면 이제는 네, 이 흐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주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은. 물론 여기서 변동성
뭐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횡보한다거나 들어온다거나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야 되는 것은 가는 거죠. 그죠? 네. 퇴직금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돼. 진짜. 됐어요. 난 지금 당장 나갈래요. 그러지 마. 받을 거 다 받고 나가야죠. 저런 보너스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돌발 변수, 돌발적인 급락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사지 마.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줘요. 누군가가 시장을 받쳐줄 겁니다. 그렇게 바닥을 잡으면 그때 들어가세요. 제가 언제 들어갔을까요? 매수를 기억들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샀잖아요. 다 같이 샀잖아요. 에브리바디.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네. 레버리지도 샀지. 그때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또 샀죠. 뭐 하여튼 뭐 다 샀어요. 뭐 주식도 많이 샀어. 계속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좀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제목이 이거다. 그냥 수급이 왜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네. 수급이 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그냥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제목으로 일단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은요.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 알려드리면은 88데이에요. 88데이. 88데이가 뭔지 아시죠? 8월 8일, 88TV 8월 8일. 그래서 88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88데이 이벤트가 있어요. 특별한 날, 네, 8월 8일 해가지고 무료 방송을 이제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이제는 제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만 홍보할 거예요. 네, 성투사 문자반만 여기 가격 써 있죠.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할인되지만 성투사 문자반은 네, 최저 가격에 항상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특급 부담 없는 가격으로 네, 모셔드리고 있으니까 현관에서 항상 성투사를 찾아주세요. 네, 아시죠? 성투사 부킹 100%예요. 네, 혼자 왔다 둘이 가는 성투사 아시죠? 계좌가 네,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계좌가 그냥 혼자 왔다가 둘이 된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네, 제일 제가 합니다. 네, 제일 제가 하니까 딱 점심 먹기 전에 또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내일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전화하세요. 네, 전화. 네, 166-2788 전화하셔가지고 네. 여기가 혼자 왔다 둘이 가는 성투사가 있는 곳입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헛소리 더 하다가는 쫓겨날 것 같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밤 되시고요. 푹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 꿈 꿔. 네, 아시겠죠? 네, 끕니다. 꺼야 되겠다. 악몽 나올 것 같아.